기후 위기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인구가 엄청 많은 중국과 인도, 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석탄 석유를 사용해온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 실제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회의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각각의 입장을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자. 기후변화 재판소에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선 선진국 측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최근 기후변화의 책임은 당연히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매우 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일단 보시죠.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입니다. 중국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등이죠. 그리고 인도와 러시아를 합하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1.4%나 차지합니다. 개발도상국 3위 3개 국가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의 41.4%나 차지하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개도국은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이 그래프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탄소 배출량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위쪽에 위치하면 선진국이, 아래쪽에 위치하면 개도국의 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2003년부터 개도국이 선진국을 역전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그 격차가 급격하게 늘어서 132억 톤까지 늘어났어요.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국과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의 책임이 큽니다. 2위인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중국의 절반도 안 돼요. 반면에 우리 선진국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줄이면서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전기차로 전환하고 탄소세도 시행하고 있고요. 국제 협력과 다양한 규제, 투자와 연구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발주자들의 탄소 배출량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고만 있습니다. 중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 철강회사 바오그룹이 2019년에 배출한 탄소량은 2억 1,100만 톤에 달합니다. 또 중국의 국영석유 기업 중국석유화학공사의 2019년 탄소 배출량은 8억 8,100만 톤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2019년 탄소 배출량이 6억 4,802만 톤인데 중국의 기업 하나가 한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훌쩍 넘기고 있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대규모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음 자료를 보시죠. 영국의 넷제로 트래커라는 사이트는 전 세계 2천여 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탄소 중립, 배출량 감소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갖춰진 기업이 전체의 44.3%입니다. 반면에 개도국은 13.5%밖에 되질 않아요. 목표가 아예 없는 기업이 개도국에선 80.4%나 됩니다. 중국 기업으로 좁혀보면 그 비율은 95.5%로 늘어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도국이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탄소 감축 정책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권고에 그칩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확실히 최근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 문제가 심각하긴 하군요. 개발도상국 측 의견 내주세요. 최근 저희 개도국의 탄소 배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누적 탄소 배출량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지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1750년부터 2002년까지를 보시면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900억 톤, 개발도상국은 1,400억 톤으로 선진국의 누적 탄소 배출량이 개도국보다 약 2배가량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선진국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전에 배출됐다고 해도 다 누적돼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당연히 옛날에 배출했던 탄소도 책임져야지요. 게다가 선진국들은 이미 예전에 경제발전할 것 다 해놓고서는 이제서야 개도국들이 발전 좀 하려고 하니까 탄소 배출이네 뭐네 하면서 우리 경제발전 막으려고 꼼수 쓰는 거 아닙니까? 또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의 전세계 누적 탄소 배출량 1위는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무려 20% 이상이죠. 중국은 11.4%로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또 대륙별로 봐볼까요? 선진국이 모여있는 유럽은 31.3%, 북미가 28.2%입니다. 둘을 합치면 거의 60%에 육박하지요.
이것은 분명히 산업혁명 초기부터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해온 당신네들 선진국들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운 좋게 먼저 산업화하고 대기오염도 당신들이 다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우리는 친환경 정책 펴고 있네 어쩌네. 개도국도 친환경 하라고 압박하는 건 아무리 봐도 우리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막으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입니다. 또 산업혁명 이전 280ppm 정도이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420ppm을 넘게 된 것도 선진국 탓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없는 개발도상국은 세계 탄소 공급량에서 공정한 몫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소 배출에 대한 선진국 그리고 후진국의 입장 차이를 알아봤어요. 선진국은 누적 탄소 배출량이 많지만 지금 친환경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지금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개도국은 지금 탄소 배출량이 많더라도 이제 막 경제를 발전하고 있는 중이고, 누적 배출량으로 따지면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진국 대 개도국 1대1 구도로 해서 입장을 들어봐도 벌써 어질어질한데, 각 국가별 입장을 들어보면 훨씬 복잡해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바빠요. 괜히 전 세계 조별 과제가 아니에요.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또 다른 구도로 봐보자. 부자 대 가난한 자로요. 부자들에게 더 많은 탄소세를 내게 해야 합니다. 리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10%보다 무려 2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상위 10%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8%를 차지해요. 거의 절반가량이죠. 반면에 하위 50%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2%만 차지하고 있어요. 부유층의 가장 큰 소비는 바로 교통수단이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갔다 오고 자동차를 구매해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일부 환경운동가는 이렇게 주장해요.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큰 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부자라면 큰 차를 사지 않아도 될 만한 여유가 있다. 부자들이 매우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생활 양식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걸까요? 부자들이 돈을 벌고 소비하는 과정이 모두 국가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거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해요. 또 다른 구도도 볼까요? 생산자 대 소비자 구도로요. 일부 사람들은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회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2017년 기준 지난 20년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100개 화석연료 생산 회사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럼 얘네가 문제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들이 생산한 화석연료는 결국 모두 우리가 소비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전기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몰아요. 옷 한 벌을 만들 때도, 친환경 빨대와 에코백을 만들 때도 결국엔 화석연료가 필요해요. 배달음식 하나 시켜 먹을 때도 오토바이에 연료가 들어가고요. 플라스틱 배달 용기도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고,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물건들, 우리가 사 먹는 모든 음식에도 탄소가 배출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인터넷을 할 때도, 게임을 할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AI를 이용하는 것에도 엄청난 탄소가 배출돼요. 현대 사회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해 보일 정도예요. 자, 이쯤 되면 생산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니들이 필요한 거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최종 소비자들한테 탄소 배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구도로 봐보죠. 현재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국가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들만의 책임일까요? 선진국은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공해가 발생하고 환경오염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을 주로 개발도상국에 외주를 주고 있어요. 저렴한 인건비에다가 공장 짓는 비용도 싸고 땅값도 비교적 싸고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 덤이죠.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G20은 개발도상국에 제품 생산을 외주하면서 연간 200만 명의 대기오염 관련 사망자를 냈다고 해요. 또 2020년 중국의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중국 철강 수출액의 약 13%를 차지할 정도죠. 또 많은 선진국들은 중국의 철강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평균 철강 수입액을 비교해보면 선진국이 22억 달러, 개발도상국은 5억 달러 수준에 그쳤어요. 기후변화의 책임을 정확히 누가 져야 되느냐, 정말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만 따지느라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축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 공방만 따지다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는 하나도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칠지도 몰라요. 사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는 기후학자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기후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